지난번 올려드린 아줌마에서 소녀로 변신, 강화도 1박 2일 감성여행 1편에 이어서 오늘은 그 다음날 이야기 2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강화도 1박 2일 여행의 둘째 날이 밝았다. 정말 감성여행답다. 매일 아파트 단지에 가려져 해 뜨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아녀자들이 출렁이는 바다 위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감상하다니.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본다. 매일 태양은 저렇게 뜨고 있구나. 우리의 삶도 저렇게 매일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구나. 오늘은 또 어떤 근사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침은 집에서 챙겨온 과일과 호두과자, 카누 블랙커피로 간단하게 해결했다. 짐을 챙기고 하룻밤을 지낸 아모테 펜션 주인장과 작별 인사를 끝내고 이틀째 여행길에 나섰다. 우리가 첫 번째로 향한 곳은 고려궁지다.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살펴보니 바로 옆 창구에 문화해설사 예약도 가능하다고 한다. 역사적인 장소에 왔으니 문화해설사에게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동행을 했다. 강화도가 고려에 도읍졌다는 거 아시나요? 문화해설사의 첫마디.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아니요, 몰랐어요. 문화해설사의 고려궁지 설명이다. 고려는 고종 19년 1232년 몽고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서 최후의 권유로 도읍을 송도에서 천혜의 요새인 강화도로 옮겼습니다. 이때 옮겨진 도읍터가 고려궁지로 원종 11년 1270년 개성으로 환도할 때까지 38년 동안 사용되었죠. 고려궁지는 송도 궁궐과 비슷하게 만들어졌고 궁궐 뒷산 이름도 송악이라 하여 왕도의 제도를 잊지 않으려 하였다고 한다. 1636년 병자호란 당시 강화성이 청나라 군에게 함락되는 등 여러 차례 전란을 겪으면서 궁궐과 성은 무너지고 말았다. 그 후 고려 궁터에는 조선시대의 건물인 승평문, 강화유수부 동원, 이방청, 종각 등이 복원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처럼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있을까? 남한산성 영화를 보면서 인조임금이 이마에 피가 나도록 엎드려 절을 하는 장면에 피가 거꾸로 치솟기도 했는데 38년이나 고려의 도읍지가 모두 폐허가 될 정도로 전란을 겪었다니. 그리고 또 한 번 머리에 피가 솟아나는 경험을 했다. 이런 바로 외교 장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다. 조선 정조 때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설치한 도서관입니다. 설치 이후 왕실이나 국가 주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의계를 비롯한 왕실 관계 서적을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1866년 고종 3년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습격하면서 의계를 보게 되었고요. 그림 보는 안목이 있었던 거죠. 바로 약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아쉬운 건 나머지 책들은 불살라버렸다는 것이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예술품들이 이렇게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해간 수장품들의 전시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를 알게 하는 설명이다. 너무 비분관계했던가. 모두 한마디로 외친다. 밥 먹자. 강화도에 왔으니 순무가 들어간 물김치를 먹고 싶었다. 밑반찬으로 순무 물김치가 나오는 맛을 담은 강된장 식당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정갈한 밑반찬과 야채쌈들이 식욕을 자극한다. 더 좋은 것은 이것들이 다 푸드코트에서 마음껏 가져다 먹을 수 있다는 것. 각자 1인용 압력밥솥으로 밥이 나온다. 너무 신기해서 알아보니 무쇠솥으로 만든 압력밥솥이라고 한다. 인덕션에서도 가능하고 가스불에서도 가능하다고 해서 폭풍 검색을 해서 알아보니 가격이 만만치 않다. 지금 네이버 포인트 열심히 모으고 있으니 쇼핑 찜 목록으로 해두었다. 밥을 먹었으니 다음 코스는
예상한 조양방지 카페는 그 다음으로 가기로 하고 고려궁지 바로 앞에 위치한 성당으로 향했다. 자그마한 성당이다. 난 이렇게 작고 아담한 성당이 좋다. 벌써 미사를 드려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본당 안에 들어가서 잠시 기도를 올리고 싶었지만 함께 온 친구들을 기다리게 할 수 없어 종탑 위에 예수님께 잠시 화살 기도를 마치고 나왔다.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가자. 하루에 2잔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집중력에 문제가 생긴다. 카페인에 의지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하루 2잔의 행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로 했다. 입구부터가 어느 성체에 온 것 같다. 과연 광화도의 명물답다. 조양방직 카페는 설치 미술품이 함께 진열되어 있는 곳이다. 조양방직은 우리나라 최초의 방직 공장이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였던 1937년에 세워져 우리나라 근대화를 앞당긴 초석으로 역할을 담당했다. 강화도는 전국 최대의 직물산업 도시 중 하나였는데 서서히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이곳은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바로 조양방직 미술관 카페가 그것이다. 다행히 날씨가 춥지 않아 야외 설치 미술품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감상할 수 있었다. 성탄절을 앞둔 시기라 말구유 예수님의 탄생도 만들어 두었다. 그런데 설치 장소가 말구유가 아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일명 공동 변소다. 물론 구멍은 시멘트로 막아두었다. 다양한 설치 미술품들이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예전에 사용했던 방직 공장의 부속품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워낙 넓고 볼거리가 많아서 둘러보는 데만 1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슬슬 춥고 따뜻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카페로 들어가는 입구도 특이하다. 코로나로 자리에 앉아서 마실 수 없어 우선 실내를 구경하고 테이크아웃 하기로 했다. 이곳의 볼거리는 끝이 없다. 거기다 하나의 작품마다 이야기거리가 들어가 있다. 고전적이면서 현대적인 것이 잘 조화되어 있다. 거기에 자연적 감성을 중간중간 잘 배치해서 눈의 피로도 느끼지 않게 해두었다. 어찌 보면 너무 많은 전시물에 정신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커피 한 잔 들고 천천히 둘러보는 재미가 참 쏠쏠한 것이다. 이상으로 1박 2일 강화도 감상여행 2편 고려궁지 1인용 압력밥솥 화장실도 아름다운 조양방직 카페를 마무리합니다. 강화도로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포스팅을 하면서 친구들과의 여행 추억을 다시 볼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